뉴저지주에서 불법 체류 신분의 아동들에게도 주정부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8일 발표한 2022-2023 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에는 1,100만 달러를 투입해 불체 신분 아동들에게 주정부 메디케어 프로그램인 뉴저지 패밀리 케어 가입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머피 주지사가 시작한 커버 올 키즈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불체자는 오바마 케어나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의 커버 올 키즈 확대안이 현실화되면 불체 가정 자녀들에게도 패밀리 케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사실상 뉴저지의 모든 아동들이 건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머피 주지사의 커버 올 키즈 확대안이 실현되면 2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새롭게 건보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0일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0%에서 1.75%로 하향 조정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여파가 크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이번 전망치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잠재 성장률을 밑돌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높은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올해 미국인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0.7%포인트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지정학적 위기가 소비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 미국의 수출에 타격을 주어 재정 긴축도 미국의 성장률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미국이 내년 중 경기 침체에 진입할 위험이 대략 20에서 35%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고 운영 시간을 늘리기 위해 뉴욕 주정부에게 통제권 이양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8일 현재 뉴욕주 정부가 갖고 있는 과속감시 카메라 통제권을 뉴욕시가 넘겨받게 되면 더 많은 위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어 한층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과속감시 카메라는 주 정부 통제로 시 전역 750여 개, 스쿨존에 2000여 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문제는 과속감시 카메라가 주중 매일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완전히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이배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속교통사고 사망자의 40%가 이 시간대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속 카메라 운영 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뉴욕시의 주장이며 또한 도시 전체 교차로에 1%로 제한되어 있는 과속 감시 카메라 숫자도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과속 감시 카메라 설치 확대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잇따라 들리고 있습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안전보다는 시 세수 확대에 관련이 있다는 주장으로 시 정부 주장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 대통령 당선으로 한국의 외교정책 노선에도 변화가 예고됩니다. 주요 외신들은 북한에 대해선 강경책을, 미중 사이에선 한미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수적인 새 대통령 아래 한국은 매파 외교 정책을 택할 태세다. 오늘자 워싱턴 포스트 제목입니다. 외교 전략에서 현 정부보다 훨씬 더 뚜렷한 노선을 걸을 것이라며 대북 정책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 이해국과의 노선도 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CNN은 북한에 대해선 강경한 자세로 선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선 기간 선제 타격과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강조한 윤 당선인의 발언을 소개하며 향후 남북관계 기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중 외교 전략에선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대중국 전략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프간 철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외교적 시험대에 올라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좋은 친구를 만나게 됐다고 전했고, 팍스뉴스도 주한 미 대사 대리의 트위터 성명을 실으며 향후 한미 전략 동맹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the new administration to continue to expand the broader U.S.-ROK strategic alliance.
반대로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들은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한국의 새 정부가 쉽게 중국과 거리를 두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今年是中韩建交30周年，30年来，中韩关系实现快速发展，给两国和两国人民带来了实实在在的利益，也为促进地区和平与发展做出了积极贡献。 한편 NHK와 TBS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지난 5년간 경색됐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백악관이 지난달과 지난주 북한이 진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두고 새 ICBM 시스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용이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북한이 괄목할 만한 무기 개발 진전을 숨기려고까지 하고 있다면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북한의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북한이 개발 중인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관련 시스템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용이라고 주장했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들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 ICBM 시스템은 이미 2020년 10월 북한 당창건 기념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평양 국방발전 전람회에서 공개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위성 발사로 위장한 ICBM 시험 발사를 진행하기 전 새 시스템을 테스트하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두 차례 발사 모두에서 새 ICBM 시스템의 사거리나 능력을 입증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무기 개발에 심각한 진전을 뜻한다며 특히 북한이 과거와 달리 이런 진전을 숨기려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실험을 규탄한다며 현지 시각 내일 북한이 무기 개발에 쓰일 물자와 기술에 접근하는 걸 막기 위한 새 제재를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주 초 서해 감시 정찰 수집 강화와 한반도 주변 미사일 방어 대비태세 상향을 지시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미군은 북한이 곧 ICBM 시험 발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9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고 지난 1월에는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오늘 오후 LA 한인타운 중심가에 위치한 한 오피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0분 LA 한인타운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The 600 block of South Catalina Avenue in Los Angeles in the Korean town community of Los Angeles. We fought a fire in a 5-story sealed office building and the fire was knocked down. There were challenges in this fire. There was a lot of heavy storage inside one of the units where the fire was. 현장에는 소방차 수십 대와 소방관 90여 명이 투입돼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 화재는 2층에서 시작돼 3층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한 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LA 소방국은 해당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화재로 LA 한인타운 가르는 육가선상의 통행이 일시 차단되기도 했습니다.